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내용이 약 2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2부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분기 실적과 어닝콜에 대해서도 조금 짧게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2020년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는 평을 먼저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매출 컨센서스보다도 4억 5천 달러만큼이 훨씬 더 잘 나왔고 EPS도 0.76에 근접함에 따라 크레딧 스위스의 낸 레비가 예측했던 0.74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도 잘 나와주면서 잉여현금 흐름 자체도 최고의 기록을 써낸 한 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고, 오토 쪽에서 제가 봤던 몇 가지 단순한 것들은 총 마진상의 변동을 보고 이번 달에 있었던 가격 정책이 어떤 연유였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확인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마진도 증가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충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어닝콜에 대한 몇 가지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위의 내용은 각 화자의 말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인데, 이번에 3분기는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기록적인 딜리버리, 기록적인 수익과 순이익을 기록했고, GAAP와 BGAAP 기준 모두 14억 달러 이상의 프리캐시플로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자체도 굉장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서 역대급을 기록했지만,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캐시플로우 그리고 순이익까지 모두 다 거의 최고치를 써내기 시작했죠. 일론 머스크는 또한 배터리데이에 있어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와 원자재의 수급에 대한 개선 방법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으며, 자신과 자신의 테슬라 팀이 물리학적인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으며 그것이 테슬라 팀의 열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가 베를린에서 첫 번째 4680 배터리 셀의 대량 생산 라인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독일의 지역기관 간행물이 2021년 7월부터 아마 기가 베를린이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로 따르자면, 배터리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의 수율 맞추기 작업이나 여러가지 작업들, 디자인 조율 등이 굉장히 빠르게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FSD 베타에 대한 얘기들도 당연히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토파일럿은 올스타 팀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수록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세팅을 역설했는데요. 중간에 검색 엔진으로서의 구글을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고,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또 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더라도 제너럴 솔루션으로서 운전자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가더라도 운전할 수 있듯이 그런 설계를 함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HD맵이나 모비라이의 REM 솔루션과는 다른 길을 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에너지 쪽에 RJ 존슨의 발언이 있었는데, 3분기는 에너지 사업부 쪽으로도 기록적인 분기를 기록을 했고, 스토리지 및 태양광 그리고 솔라 패널과 루프 부분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였는데요. 이제 주로 파워월과 메가팩이 잘 나가는 상황인데, 2021년까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와 함께 202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그리고 실제로 수기가와트시 규모로 주문서가 채워지면서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Q&A 세션에는 앤드류 바그닐로가 프리몬트에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활용하여 테슬라의 물량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며, 머스크는 테슬라가 12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가진 약간의 스타트업 체인과 가깝다는 언급, 사실 이것은 커뮤니티 쪽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얘기했던 것인데, 그리고 2021년까지는 생산 리스크를 줄이려고 내부의 배터리 셀 생산에 조금은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라이다 가격이 만약에 완전히 무료라면은 쓰겠냐 이런 머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머스크는 완전히 무료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과는 상관없이 라이다는 그저 목발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웨이모를 이끌었던 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컴마 AI를 이끌고 있는 지오핫도 똑같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의 도로에 맞는 시각 장비들을 써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지금의 도로 상황과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위한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간도 두 눈을 갖고 있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다니는 것은 아닌데 왜 불가능하냐는 그런 입장을 또 고수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세미에 대해서는 약 4배에서 6배 정도 많은 셀을 사용한다면서, 지금은 아무래도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지만 셀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왼쪽 주머니
주머니에서 배터리를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뭐 그런 상황임을 강조를 했고, 이는 사실 모델 S와 X에서 빼서 모델 3와 Y로 넣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의 컨퍼런스 콜을 우연하게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잘 알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 5배, 출력 6배 이상의 신규 폼팩터 제품 개발을 통해서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예전에 배터리데이에서 4680 배터리 폼팩터를 말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 바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두 개가 일치를 하는 바람에 이러면은 혹시나 라이선싱이었나, 그래서 7월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배터리에 대한 얘기, 이것이 생각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3분기 콜에서 생산 리스크를 줄이려고 내부 배터리 셀에 의존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난 시간이었습니다. 어찌됐든 LG화학은 글로벌한 리더를 구축하고 있고, 충분히 LG화학도 자체의 분야에서 테슬라만큼이나 리더로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배터리 업계 리더와 합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지점들을 혹시나 알 수 있었고, 만약에 이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전기차 업계에는 좋은 소식이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